한수림은 모니터의 푸른빛 아래에서 마치 세상과 격리된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거대한 몸집은 싸구려 사무실 의자에 간신히 기대어 있었고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가락만이 그녀의 유일한 활동이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그녀의 존재를 공기처럼 무시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던지곤 했으며 이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분석팀에서 그녀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녀가 제출하는 시장 분석 보고서의 깊이와 통찰력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사람들은 내용보다 그녀의 외모를 먼저 떠올리고는 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마케팅팀의 젊은 여성들은 얇은 몸매와 화려한 화장으로 시끄럽게 떠들며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 정보를 공유했고 수림은 그들의 대화에서 흘러나오는 경멸적인 단어들이 그녀의 둥글고 어깨가 처진 모습에 정확히 겨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었고 그녀는 이곳에서 이미 충분히 약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수림은 키보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숫자와 논리뿐이라고 굳게 믿었다. 한수림 씨, 박 상무님이 부르십니다.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집중을 깨뜨렸다. 비서실 소속의 날씬한 여성이 턱을 살짝 치켜든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 상무는 이 회사의 실세로 불리며 신처럼 군림하는 인물이었고 동시에 수림을 가장 심하게 경멸하는 사람이었다. 수림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섰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속삭임과 노골적인 시선은 마치 가시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최대한 작게 보이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항상 헛수고였다. 박 상무의 집무실은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박 상무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 수림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는 수림이 밤새 분석하여 작성한 신인 배우 육성 전략 보고서였다. 이게 뭔가? 한수림 씨, 박 상무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툭 던졌다. 데이터 분석은 잘했어. 네가 이런 건 잘하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알아? 그는 턱짓으로 수림의 몸을 가리키며 얇게 웃었다. 이 회사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곳이야. 이런 중요한 전략 보고서에 내 이름이 찍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망치는 일이라고. 솔직히 말해 네가 제시한 분석은 완벽하지만 그걸 발표할 때 네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봤나? 네 말에 누가 진정성을 느끼겠어? 네가 말하는 트렌디함이 대체 뭔지나 알고 있나?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수림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외모와 능력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수림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다. 상무님, 보고서는 순수한 데이터와 시장 예측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의 외모는 분석의 객관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보고서를 제출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논리적인 반박에 박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말대꾸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는 당분간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자료 정리나 해. 그리고 이 보고서의 공로는 내가 가져갈 것이다. 불만 없겠지? 박상무는 마치 벌레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고 수림은 굴욕감과 분노를 억누르며 방을 나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으며 그녀의 재능은 그녀의 외모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복도를 걸어 내려가던 수림은 우연히 박상무의 비서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다. 네, 이세영 씨 건은 깨끗하게 처리되었고, 네, 박 상무님 지시대로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위장될 겁니다. 이세영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귀에 밝혔다. 이세영은 이 회사의 간판 스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은 방금 전 뉴스 속보로 전해진 상태였다. 수림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박상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분석가적인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상무가 얼마나 많은 부패와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세영과 관련된 이 사건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수림은 야근을 핑계 삼아 회사에 남아 박상무의 컴퓨터 기록과 내부 연락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킹 기술에 능숙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정보를 찾아냈다. 잠시 후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세영의 사고는 사실은 박상무가 이세영을 협박하여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려다가 이세영이 거부하자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고의로 계획한 사건이었다. 이세영은 박상무의 은밀한 비리 장부를 폭로하려 했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수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박상무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그에게 맞서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며칠 전 그에게 받은 굴욕감과 이세영이라는 아름다운 배우가 겪어야 했던 부당함을 생각하자 수림은 결심했다. 그녀는 박상무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이세영에게 공정함을 되찾아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기로 했다. 수림은 확보한 증거를 자신의 암호화된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한 후 사고가 난 이세영이 이송된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세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실의 조각을 더 모으고 싶었다. 병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세영의 병실 앞에는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수림은 자신의 직원 신분증을 내밀고 이세영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수림은 경호원들이 잠시 교대하는 틈을 타 이세영의 병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침대 위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이세영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지금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수림은 알 수 없는 연민과 분노를 느꼈다. 이세영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수림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그녀의 강한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가 병실에서 막 돌아서려 할 때 갑자기 병원 전체가 정전되었다. 복도는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수림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박상무와 관련된 누군가의 지심을 알았다. 그들은 이세영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수림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경호원들의 위치를 추측하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다시 이세영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의 몸은 비록 무거웠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수림이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마스크를 쓴 두 명의 남자가 이세영의 산소호흡기 코드를 뽑으려는 것을 보았다. 안 돼. 수림은 소리쳤고 온몸에 힘을 모아 그들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거대한 몸무게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고
그 남자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다른 남자는 수림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수림은 몸을 숙여 피하고 의자를 집어들어 그를 향해 던졌다. 혼란 속에서 수림은 이세영의 산소 호흡기를 다시 연결하려고 애썼다. 그녀가 이세영의 손을 잡고 코드를 연결하려는 바로 그 순간 병원에 갑작스러운 강력한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전기가 들어오는 동시에 병실 전체가 번쩍이는 섬광으로 가득 찼다. 수림과 이세영의 손이 닿아 있었고 그 섬광은 두 사람을 동시에 집어삼켰다. 수림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격렬한 고통을 느꼈고 그녀의 정신은 마치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거운 몸과 이세영의 가냘픈 손을 함께 보았고 의식을 잃었다. 수림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낯설고 밝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다. 그녀는 몸을 움직여 보았고 놀라움에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팔은 가늘고 길었으며 손가락은 섬세하고 매끄러웠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이세영의 얼굴이 있었다. 갸름한 턱선, 크고 깊은 눈, 완벽하게 조각된 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의 얼굴이었다. 수림은 혼란스러움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세영이 되었고 이세영의 운명은 이제 그녀의 것이 되었다.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녀가 이세영의 몸에 갇히게 된 것이다. 한수림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자신이 지난 30년간 혐오하고 부끄러워했던 둥글고 무거운 몸이 아니었다. 거울 속의 여인은 날씬하고 완벽한 이세영이었다. 그녀는 팔을 들어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고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해서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지난밤의 강렬한 섬광과 전기의 충격이 그녀와 이세영의 영혼을 바꾸어 놓은 것이 분명했다. 수림은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횡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저주였다. 그녀는 이제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여배우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박상무의 잔인한 무대에 서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분석가적인 이성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이 이세영이 된 사실이 알려진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박상무는 이세영이 정신 이상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모든 폭로를 무력화시킬 터였다. 그녀는 이 상황을 비밀로 유지해야 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 있었다. 세영 씨, 이제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의식을 되찾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세영의 매니저인 것 같았지만 수림에게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수림은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이세영의 목소리는 어떠했을까? 그녀의 말투와 행동은 어떠했을까? 한수림은 이세영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저는 괜찮아요. 수림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예상보다 훨씬 얇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입을 가렸다. 매니저는 그녀의 행동에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고 후유증일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박 상무님께서 세영 씨의 회복을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곧 병문안을 오실 겁니다. 박 상무의 이름이 나오자 수림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알면 분명히 다시 위협을 가할 터였다. 수림은 그의 방문 전에 이 병실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재빨리 이세영의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지만 이세영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머릿속에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분석가의 지식과 본능뿐이었다. 매니저님, 저는 지금 당장 퇴원하고 싶어요. 여기에 있다가는 다시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녀는 불안정한 감정을 연기하며 말했다. 저는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어요. 박 상무님께는 제가 아직 회복 중이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매니저는 주저했지만 이세영의 불안정한 모습과 압도적인 스타 파워 때문에 결국 그녀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퇴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림은 이세영의 휴대폰을 손에 넣었다. 지문인식 잠금을 풀자 수많은 메시지와 연락처가 쏟아져 나왔고 그녀는 그 속에서 이세영의 복잡하고 피곤한 삶의 단편들을 엿보았다.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었고 진정한 친구로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가 병원을 나설 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수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관심에 당황했지만 이세영의 얼굴은 본능적으로 완벽하게 무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세영의 삶은 하나의 연극이었고 자신은 그 무대에 갑자기 던져진 배우라는 것을. 그녀는 이 연극을 완벽하게 소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수림은 차 안에서 이세영의 소셜미디어와 이전 인터뷰 영상들을 찾아보며 그녀의 미소, 몸짓, 말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분석했던 시장 데이터처럼 이세영이라는 캐릭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수림은 이세영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보고 다시 한번 압도당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은 한수림의 작은 원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공허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즉시 이세영의 모든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상무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이세영이 분명히 어딘가에 증거를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세영이 남긴 어떤 결정적인 단서도 찾지 못했다. 며칠 동안 수림은 이세영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이세영의 표정을 연습했고 이세영의 전화를 받아 그녀의 동료 배우들과의 대화를 흉내내야 했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암기력 덕분에 이세영의 표면적인 생활은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었지만 내면의 공포와 긴장감은 그녀를 끊임없이 짓눌렀다. 특히 식사 시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한수림으로서 그녀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이세영으로서 그녀는 칼로리를 계산해야 했고 접시에 담긴 음식을 아주 조금만 맛볼 수 있었다. 이세영의 몸은 완벽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한수림의 것이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꼈다. 그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박상무였다. 박상무는 이세영이 회복되자마자 즉시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이세영의 모든 움직임을 살폈다. 세영아, 네가 회복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조용히 넘어가야 해. 혹시 사고 전에 이상한 일은 없었니? 네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거나. 박 상무는 교묘하게 그녀의 기억을 시험하고 있었다. 수림은 이세영의 눈빛을 흉내내며 그를 응시했다. 상무님, 저는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이 많이 흐릿해요. 사고 전후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것만은 확실히 기억해요. 수림은 능숙하게 건망증을 연기했지만 동시에 미묘한 압박감을 주었다. 그녀는 이세영이 되기 전에 자신이 보관했던 박상무의 비리 증거를 언급할 때의 감정을 기억하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던 물건 중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중요한 메모가 담겨 있었는데 박상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한 미소를 되찾았다. 걱정 마. 내가 사람을 시켜서 샅샅이 찾아보게 하겠다. 내 모든 것은 회사에서 책임질 테니 너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다시 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 우리는 너에게 최고로 좋은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은근히 이세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다. 수림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세영의 위치를 이용하여 박상무의 계획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기회를 찾아야 했다. 수림은 이세영의 다음 스케줄인 블랙아웃이라는 블록버스터 영화 촬영 준비에 착수했다. 이 영화는 박상무가 막대한 투자를 유치한 프로젝트였고 그의 명운이 걸린 작품이었다. 수림은 대본을 분석하며 이세영이 맡은 역할이 얼마나 복잡하고 감정적인 깊이가 필요한 역할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연기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이세영의 타고난 재능과 자신의 분석 능력을 결합하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밤 수림은 잠 못 이루고 이세영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이세영의 화장대 구석에 놓인 작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그 사진첩 속에는 이세영이 젊은 시절부터 연기자가 되기까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찢어진 듯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세영은 어떤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은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수림은 그 사진을 통해 이세영의 삶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깊은 상처와 비밀로 가득 차 있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세영의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세영의 삶이 단순히 박상무의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희생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알게 된 것은 이세영은 겉으로는 차갑고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은 사랑과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세영의 영혼이 그녀의 무거운 몸에 갇혀 고통받고 있음을 알기에 수림은 더욱더 이세영의 삶을 보호하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수림은 박상무에게 자신이 영화 촬영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다고 통보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완전히 그의 통제 아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어야 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을 관찰하고 박상무의 비밀을 캐낼 결정적인 기회를 잡는 것이다. 그녀는 이세영의 완벽한 외모와 자신의 비상한 두뇌를 결합하여 박상무에게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세영의 몸을 입은 한수림은 이제 더 이상 뚱뚱하다고 무시당하던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와 정의를 추구하는 강력하고 새로운 인물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한수림, 이제 이세영의 몸을 입고 세상의 중심에 선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박상무에게 순종적인 여배우의 가면을 쓰고 접근했지만 내면으로는 박상무의 모든 움직임과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끊임없이 분석했다. 그녀는 과거 한수림이었을 때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녀의 타고난 분석 능력은 이 화려한 연예계의 어둠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세영이 되기 전 박상무의 비리를 알게 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부패의 고리가 이 회사 전반에 걸쳐 있음을 확인했다. 가장 먼저 수림이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이세영의 측근이었다. 그녀는 이세영의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는 박상무의 감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한 사람, 이세영의 개인 코디네이터이자 오랜 조수였던 김지수를 주목했다. 김지수는 겉으로는 차분하고 냉정해 보였지만 수림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이세영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이 회사에 대한 깊은 불신을 읽어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김지수가 박상무의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느꼈다. 어느 날 수림은 영화 촬영장에서 김지수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수림은 김지수에게 이세영이 항상 마시던 특별한 허브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지수 씨, 당신은 세영 언니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아요.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걱정해 준 것도 당신이었죠. 수림은 이세영이 되기 전에 기억과 감정을 섞어 진심으로 말했다. 김지수는 잠시 수림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혹과 슬픔이 교차했다. 세영 씨, 사고 이후로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남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김지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수림은 긴장했지만 이것이 신뢰를 얻을 기회임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맞아요. 제가 변했어요. 사고가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삶의 더섭음과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되었죠. 지수 씨, 사실 저는 사고 전에 누군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상무가 있다는 것도요. 당신은 세영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수림의 솔직한 고백은 김지수를 망설이게 했다. 김지수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영 씨가 박상무님의 비리 장부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장부에는 상무님이 수많은 신인 배우들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영화 투자금을 횡령하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죠. 세영 씨는 정의감이 강했어요. 언니는 그걸 폭로하려고 했지만 박상무가 먼저 손을 썼어요. 김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세영이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했다. 이 고백을 들은 수림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김지수는 이세영의 유일한 진정한 조력자였다. 수림은 김지수에게 자신이 이세영의 영혼을 가진 한수림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힐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이세영의 복수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확실히 전달해야 했다. 지수 씨, 저는 이제 이세영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박상무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그를 무너뜨리는 것을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그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이세영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김지수는 수림의 진정성 있는 눈빛과 예전 이세영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한 의지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도울게요. 세영 언니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니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박상무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거예요. 김지수와의 비밀 동맹은 수림에게 큰 힘이 되었다. 김지수는 이세영의 일상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수림이 완벽하게 이세영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왔고, 또한 박상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움직임과 정보를 비밀리에 보고했다. 수림은 김지수를 통해 박상무가 블랙아웃 영화 프로젝트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려 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영화는 겉으로는 예술적인 명작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박상무의 부패 자금줄이었다. 수림은 이 영화를 그녀의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촬영장에 복귀했고 이세영으로서의 연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수림의 분석적인 두뇌는 캐릭터의 감정선을 빠르게 파악했고 그녀의 연기는 놀라울 정도로 깊이를 더해갔다. 촬영장에서 수림은 박상무의 오른팔이자 영화 제작자로 위장한 강 이사와 자주 마주쳤다. 강 이사는 박상무의 충실한 부하로 이 영화의 모든 재정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림은 강 이사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려 노력했고 이는 그녀의 탁월한 전략적 사고방식의 일부였다. 그녀는 강 이사가 겉으로는 냉철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박상무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강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사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림은 쉬는 시간에 강 이사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상무님은 언제나 이사님을 신뢰하시죠. 저는 이 영화의 성공을 위해 이사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혹시 영화의 예산 집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광고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참고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이세영의 명성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재정 정보를 캐내려 했다. 강 이사는 미모의 톱스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우쭐해하며 자세한 예산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수림은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숫자의 흐름과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와 유령 회사들을 통해 자금이 세탁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그녀는 이세영의 휴대폰에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하여 재정 보고서의 핵심 페이지들을 비밀리에 촬영했다. 그녀의 과거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경험이 지금 이세영의 몸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박 상무는 이세영의 적극적인 참여와 뛰어난 연기력에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식사에 초대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화려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박 상무는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수림에게 말했다. 세영아, 너는 정말 복받은 아이야.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지. 너는 그저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나는 네가 예전에 하려던 어리석은 짓을 잊고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수림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세영의 차분하고도 도도한 표정을 유지했다. 상무님, 저는 이제 연기에만 집중할 거예요. 저는 스타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무님도 아시죠? 진실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오래 숨어 있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날카로운 경고를 담고 있었다. 박상무는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잠시 움찔했지만 그녀가 아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다. 수림은 이제 이세영의 명성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개석상에서 박상무의 뜻과는 다른 의견을 교묘하게 내비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을 암시하는 듯한 모호한 메시지들을 던졌다. 그녀는 대중의 관심을 박상무가 숨기려 하는 어둠의 영역으로 유도했다. 그녀의 행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박상무는 그녀를 통제하려 했지만 톱스타의 예술적 고뇌라는 명분 때문에 쉽사리 통제할 수 없었다. 수림은 자신이 확보한 재정 보고서와 과거 한수림으로서 얻었던 증거들을 김지수에게 전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박상무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전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해야 했다. 이세영의 외모와 한수림의 지성이 결합된 그녀는 이제 박상무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권력의 기반을 뒤흔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이었다. 이 무대 위에서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한수림은 이세영의 가면을 쓰고 블랙아웃 영화 촬영에 몰두하면서 그 과정을 박상무의 비리를 캐내는 거대한 심리전의 장으로 활용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히 대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을 분석가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해부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이세영 본연의 연기력에 한수림의 지성과 깊은 감정적 통찰력을 더했고 그 결과물은 감독과 동료 배우들마저 놀라게 할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과거 이세영이 겪었던 정신적 압박과 불안정함이 사라진 자리에
한수림의 강인한 집중력과 의지가 채워지면서 그녀는 예술가로서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고 있었다. 박상무는 이세영의 뛰어난 연기력과 갑작스러운 프로페셔널리즘에 만족했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이세영이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예전의 이세영은 화려했지만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세영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심리적 방어막을 가지고 있었다. 박상무는 그녀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숨기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을 찾고 있다고 의심했다. 수림은 박상무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미묘한 심리전을 펼쳤다. 그녀는 촬영장에서 박상무가 언급했던 비리 관련 용어나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예를 들어 박상무가 영화 예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수림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상무님, 예산 흐름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네요. 혹시 유령 투자라도 들어온 건가요? 라고 묻는 식이었다. 유령 투자는 박상무가 비자금을 세탁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박상무는 매번 당황했지만 이세영이 단순한 건망증이나 농담으로 말한다고 치부하려 했었다. 그러나 수림의 질문은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서 그의 신경을 끊임없이 긁어댔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더욱 촘촘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세영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를 공격할 약점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그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박상무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그는 과거 이세영이 겪었던 사생활 문제를 언론에 흘리며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톱스타 엘량, 과거 스캔들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여론은 다시 한번 이세영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박상무는 수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렴. 세영아, 네가 조용히 있지 않으면 세상은 너를 어떻게 만들지.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 때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협박했다. 그는 그녀의 정신력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수림은 박상무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모든 굴욕과 이세영이 겪었던 부당함을 상기하며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었다. 그녀는 김지수에게 언론과의 접촉을 준비시키고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박상무는 기자회견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세영은 대중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그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녀의 단호함은 박상무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림은 이세영의 완벽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데이터와 증거를 분석했고 이 무대가 자신의 결정적인 승리 지점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제기된 모든 과거 스캔들과 루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약점과 고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루머의 배후에는 저를 통제하고 저의 입을 막으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회견장을 술렁이게 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수림은 박상무가 가장 두려워하는 논리를 사용했다. 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김지수에게 미리 준비시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몇 년간의 스케줄, 광고, 계약,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활동 내역이었다. 보시다시피 제가 스캔들에 휘말렸던 시기는 항상 제가 회사 내부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저의 계약 조건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림은 완벽한 통계적 상관관계를 제시하며 자신의 스캔들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보전의 결과임을 증명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정확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기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세영의 감정을 배제하고 한수림의 논리와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를 방어했다. 이것은 연예인이 아닌 전략가가 펼치는 반격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를 통제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며 저의 입은 절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중은 이세영의 논리적인 반박과 강인함에 열광했고 박상무가 그녀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었다. 박상무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세영이 단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배우가 아니라 자신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성과 용기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더 잔인하고 교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림은 기자회견으로 박상무의 분노를 끌어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그녀의 의도였다. 그녀는 박상무가 공포 속에서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싶었다. 그녀는 김지수와 함께 다음 단계인 비자금 증거 확보에 집중했다. 그녀는 이미 강의사를 통해 재정 보고서의 핵심을 파악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박상무의 비밀 장부나 횡령 자금의 이동 경로를 직접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박상무가 비밀리에 관리하는 개인 금고를 목표로 삼았고 그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의 심리전은 이제 물리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한수림, 이세영의 몸과 박상무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수림은 자신의 논리와 대담함으로 박상무를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그 대가로 박상무의 잔혹한 반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박상무는 더 이상 이세영을 감정적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재정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한 정교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한 여론 조작 대신 법률팀과 금융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블랙아웃기 영화 투자 과정에서 이세영이 거액의 횡령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도록 문서를 조작했다. 김지수는 박상무의 움직임을 재빨리 포착하고 수림에게 경고했다. 세영 씨, 박상무가 당신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가 영화 제작비를 당신의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로 흘려보낸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있어요.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변호사도 그들의 조작된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겁니다. 김지수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수림은 이세영의 펜트하우스에서 차분하게 김지수의 보고를 들었다. 그녀는 박상무의 교활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박상무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큰 무기인 돈을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지수 씨, 괜찮아요. 박상무는 언제나 증거 조작의 달인이었죠. 하지만 조작된 증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진실뿐이에요. 저는 그가 모든 비리,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비밀 금고를 찾아야 해요. 수림은 자신이 과거 한수림으로서 분석했던 박상무의 심리를 되짚었다. 박상무는 극도의 자기애와 통제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손안에 보관하려 했을 것이다. 그녀는 강의사에게서 얻었던 재정 보고서와 박상무의 집무실 구조를 다시 분석했다.
그녀는 박상무의 집무실에는 눈에 띄지 않는 숨겨진 공간, 즉 비밀 금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김지수에게 박상무의 다음 주 스케줄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박상무는 주말 내내 회사와 멀리 떨어진 별장에 있을 예정이었다. 이세영의 몸을 가진 수림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세영의 화려한 드레스와 액세서리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구 세트와 첨단 해킹 장비를 꺼냈다. 이세영은 겉보기와 달리 기계를 다루는 것에 어느 정도 능숙했고, 한수림은 이세영의 소지품에서 이 작은 단서들을 찾아내 과거 그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음을 짐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수림은 단독으로 회사 건물로 잠입했다. 이세영의 몸은 눈에 띄었지만 그녀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하는 대신 이세영의 명성을 이용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경비실로 걸어 들어가 제가 영화 캐릭터 분석을 위해 상무님 사무실에서 급하게 봐야 할 서류가 있어요. 상무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라며 미소를 지었고 경비원들은 톱스타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라 그녀를 의심하지 않고 출입을 허용했다. 그녀의 스타 파워는 이제 그녀의 가장 효과적인 위장술이 되었다. 박상무의 집무실에 도착한 수림은 냉정하게 금고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상무의 책상 뒤쪽 벽면, 서재의 두꺼운 책장 뒤, 그리고 대형 그림 뒤를 꼼꼼하게 살폈다. 그녀는 한수림으로서의 섬세한 관찰력과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마침내 그녀는 벽난로 근처에 놓인 고풍스러운 시계가 미묘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시계를 치우고 벽의 작은 틈새에 숨겨진 터치패드를 발견했다. 금고의 잠금 장치는 지문과 비밀번호 조합이었다. 수림은 미리 확보했던 박상무의 지문 샘플을 사용하여 지문 인식을 통과시켰고 비밀번호는 그녀의 분석대로 박상무의 첫 번째 대형 비리 사건이 발생했던 날짜 조합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코드를 입력했고 육중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예상대로 박상무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암호화된 휴대용 외장 하드디스크와 함께 여러 권의 장부가 있었다. 수림은 하드디스크를 꺼내자마자 자신의 암호화된 노트북에 연결하고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파일들은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했고 그녀는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그녀가 파일을 복사하던 중 금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이세영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편지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세영의 집에서 보았던 찢어진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과거 박상무의 비서였으며 박상무의 압력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했던 인물이었다. 수림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세영은 단순히 박상무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인이었던 그 남자의 복수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세영의 강한 정의감과 희생은 단순한 도덕적 분노가 아닌 깊은 개인적 비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림은 이세영의 고통을 이해했고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공정함을 되찾는 것을 넘어선 한 여성의 잃어버린 사랑과 명예를 위한 복수가 되었다. 그녀가 복사를 거의 마쳤을 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상무였다. 그는 별장에 가는 대신 갑자기 자신의 금고가 불안해져 돌아온 것이었다. 수림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지만 금고 문을 닫고 시계를 제자리에 놓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수림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그녀는 몸을 벽난로 뒤쪽의 작은 공간에 밀어 넣었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박상무가 집무실로 들어섰고
그의 눈은 곧바로 열려 있는 금고를 향했다. 누가 감히? 박상무는 분노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는 즉시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려 했지만 수림이 미리 해킹하여 꺼놓은 상태였다. 박상무는 집무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수림이 숨어 있는 벽난로 쪽으로 다가왔다. 수림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한수림의 냉철한 이성은 이 순간에도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박상무가 손전등을 들고 그녀의 숨어 있는 곳을 비추려던 바로 그 순간 수림은 이세영의 몸으로 빠르게 뛰쳐나왔다. 그녀는 박상무를 향해 비상벨을 던졌고 그가 움츠러든 틈을 타 집무실 문을 향해 달렸다. 박상무는 그녀를 알아보고 충격에 소리쳤다. 이세영, 네가 감히. 그는 수림의 뒤를 쫓았지만 이세영의 날렵한 몸을 가진 수림은 빠르게 복도를 가로질렀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경보 버튼을 눌러 회사 전체의 비상 상황을 알렸고 이 혼란을 이용하여 건물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박상무는 이제 그녀가 진정한 위협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추격할 것이다. 이세영의 몸을 가진 한수림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었다. 한수림은 밤의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이세영의 몸은 가볍고 빨랐지만 그녀의 심장은 확보한 증거와 발각의 위험 때문에 무겁게 뛰었다. 박상무는 그녀가 모든 것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그는 이세영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터였다. 수림은 곧바로 김지수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증거를 확보했음을 알리고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박상무의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했다. 그가 금고에서 파일을 도난당한 직후 그는 즉시 경찰과 언론에 이세영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회사 중요 기밀을 훔쳤다고 신고했다. 이세영은 순식간에 도망자이자 정신병자로 낙인 찍혔다. 수림은 김지수와 함께 은신처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이 모든 뉴스 채널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지수 씨,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개할 수 있을까요? 박상무가 모든 통로를 막고 있어요. 수림은 이세영의 폰으로 인터넷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든 통신망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박상무가 정보기관과도 연줄이 닿아 있음을 깨달았다. 김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영 씨, 너무 위험해요. 차라리 잠시 외국으로 나가서 숨어 있다가 기회를 보는 게 어때요? 수림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어요. 박상무는 제가 도망치면 이세영의 몸으로 돌아가려는 원래의 영혼이 갇혀있는 한수림의 몸을 찾아 제거하려 할 거예요. 저는 이세영의 목숨뿐만 아니라 제 본래의 몸까지 지켜야 해요. 그녀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생존 문제임을 알았다. 그녀는 박상무를 대중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박상무가 주최하는 회사 창립 기념 갈라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그 파티는 박상무의 권력 과시의 장이었고 수많은 정치인, 재계 인사,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여드는 자리였다. 수림은 이세영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확보한 증거를 결합하여 대중 앞에서 박상무를 심판할 생각이었다. 김지수는 이 계획에 기겁했지만 수림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지수 씨, 당신은 제가 확보한 하드디스크를 외국의 독립 서버에 업로드하는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파티에서 폭로를 시작하면 박상무는 즉시 언론을 통제하려 할 거예요. 그가 통제하기 전에 제가 증거를 대중에게 던져야 해요. 제 신호가 떨어지면 즉시 파일을 공개하세요. 실패하면 우리는 끝이에요. 수림은 김지수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파티 당일 수림은
이세영의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복잡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김지수와 마지막 통신 채널을 확보했고 그녀의 노트북에는 박상무의 모든 범죄 파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상무가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경계는 삼엄했지만 수림은 이세영의 완벽한 위장술과 냉정한 태도로 경비원들의 눈을 통과했다. 파티장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박상무는 중앙무대에서 잔을 들고 성공적인 한 해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는 이세영이 도주 중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수림이 나타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음악이 멈추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다. 박상무는 충격에 잔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곧바로 분노와 공포를 감추고 냉정한 미소를 지었다. 세영아, 네가 여기 있을 줄이야. 모두들 이세영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녀가 하는 말은 모두 믿지 마세요. 경호원들, 저분을 조용히 모셔나가세요. 박상무는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려 했다. 하지만 수림은 경호원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이세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박상무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상무님,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아시죠? 저는 오늘 상무님께서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을 밝히러 왔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바로 정의 때문입니다. 이세영, 당장 닥쳐. 너는 지금 내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어. 박상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림은 마이크를 잡고 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박상무는 이 회사를 자신의 개인 금고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는 수많은 배우들을 착취했고 투자금을 횡령했으며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살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것입니다. 박상무는 즉시 경호원들에게 그녀를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수림을 향해 달려들 때 수림은 노트북을 무대 중앙에 던지듯 내려놓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김지수, 지금 바로 공개해. 파일 암호는 Justice for All이다. 수림은 이세영의 몸으로 경호원들과 맞섰다. 그녀는 과거 무거운 몸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날렵한 움직임과 이세영의 유연성을 이용해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무대 위를 뛰어다녔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려는 거대한 권력에 대한 처절한 항거였다. 박상무는 수림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자신의 명성을 걸고 이세영의 몸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격렬하게 그녀를 제지하려 했다. 그는 스스로 무대에 올라 수림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 해. 수림은 달려드는 박상무를 피하며 마지막으로 그의 면전에 대고 속삭였다. 상무님, 당신이 저를 뚱뚱하다고 무시했을 때부터 당신은 이미 파멸할 운명이었어요. 당신은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판단했고 그 오만함이 당신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녀의 말은 박상무의 영혼을 관통했다. 그는 그녀가 이세영이 아닌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한수림임을 깨닫고 경악했다. 바로 그때 무대 위에 대형 화면이 전환되고 수백 개의 파일 목록이 펼쳐졌다. 김지수가 성공적으로 파일을 독립 서버에 업로드하고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다. 화면에는 박상무의 서명이 담긴 비리장부, 횡령 금액이 표시된 재정 서류, 그리고 이세영에 대한 살해 시도와 관련된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었다. 파티장은 일순간 침묵에 잠겼고 곧이어 충격과 분노의 술렁거림이 터져 나왔다. 박상무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광기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대 위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수갑찬 모습을 비추었다. 수림은 이세영의 몸을 입은 채 승리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피로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녀는 이제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야 했다. 이세영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 수림은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온몸에 지난번과 같은 강렬한 전기의 흐름을 느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쓰러졌고 그녀의 마지막 시야에는 자신의 영혼이 돌아가야 할 곳, 바로 과거 한수림이었던 자신의 몸이 누워있는 병원의 모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영혼의 교환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한수림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를 둘러싼 것은 고급 호텔의 화려한 천장이 아닌 익숙하고도 낡은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둥글고 무거우며 세상의 모든 경멸을 담고 있었던 바로 그 한수림의 몸이었다. 그녀는 이세영의 날씬하고 완벽한 몸이 아닌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영혼의 교환이 완료된 듯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내면은 지난 몇 주간의 격렬한 전투와 승리로 인해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세영의 몸으로 이룩했던 모든 것을 기억했다. 박상무의 몰락, 그의 비리, 네트워크의 파헤쳐짐, 그리고 이세영과 그녀의 연인의 명예 회복까지.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지성과 용기가 빚어낸 결실이었다. 병실 옆 침대에는 이세영, 원래의 영혼이 돌아오니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창백함이 남아 있었다. 수림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때 이세영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공허함 대신 깊은 깨달음과 감사의 빛을 담고 있었다. 수림 씨, 이세영은 얇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이 나의 몸으로 나의 복수를 완성해 주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 삶을 주었어요. 이세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한수림의 몸에 갇혀 있었지만 수림이 자신의 몸으로 겪는 모든 고통과 투쟁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수림은 미소를 지었다. 세영 씨, 우리는 서로를 도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이 가졌던 강한 정의감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았고 저는 저의 삶을 되찾았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에서 퇴원했다. 세상은 박상무 사건으로 인해 발칵 뒤집혀 있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거대한 개혁의 물결에 휩싸였다. 이세영은 모든 스캔들에서 벗어나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으로 재평가받았다. 그녀는 복귀를 선언했고 그녀의 진실된 모습과 강인함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한수림은 다시 익명 속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의 주목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원래 직장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회사가 아니었다. 박상무의 잔재는 모두 제거되었고 새로운 경영진은 능력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수림이 회사 복도를 걸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거대한 몸집에 머물렀지만 예전과 같은 경멸이나 무시가 아니었다. 그녀가 이세영의 몸으로 보여준 뛰어난 지성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용기가 그녀의 명함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가 아닌 그녀의 능력을 기억했다. 새로운 최고 경영자 CEO는 수림을 개인적으로 불러 감사를 표했다. 한수림 씨, 당신이 이세영 씨의 몸으로 회사에 했던 기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의 분석 보고서는 우리가 박상무의 비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CEO는 그녀에게 승진과 함께
새로운 윤리 경영 분석팀의 팀장 자리를 제안했다. 수림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두뇌와 마음속의 강한 도덕적 나침반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분석 능력을 사용하여 회사 내의 모든 불공정함과 부패의 싹을 제거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수림은 팀장으로서의 첫 출근 날 이세영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열어보았다. 그것은 이세영이 그녀에게 남긴 메모와 함께 그녀가 박상무 금고에서 발견했던 찢어진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온전히 담긴 액자였다. 수림 씨, 당신은 나에게 정의를 주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이제 당신의 삶을 사세요. 강하고 자랑스럽게 메모를 읽은 수림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뚱뚱했지만 더 이상 세상의 경멸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고 진정한 자기 존중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달라졌다. 외모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면의 힘과 공로로 빛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